네, 김영환입니다. 저는 경제 잘 모르죠.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그냥 그 피부로 뭔가 와 닿는 그런 게 있어요. 한 6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경제가 좋다, 경제가 안 좋다, 사람들 삶이 팍팍하다, 사람들 삶이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게 이제 잘 보이는데, 이게 지표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많이 올려놓은 걸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느낌이 들어요. 97년도 IMF 때보다 오히려 좀 더 힘든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다 코비드19 여파죠. 어떻게 보면 그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이 코비드19 상황이 전에도 사실은 이제 경제가 막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안 좋아졌는데, 코비드19가 이 상황이 이게 아주 장기화되면서 이제 훨씬 더 가중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뭐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 우리 국가의 존립 이유는 뭐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 이념이에요. 이 국가 지도자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잘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걸 몰라요. 목적을 몰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주 목적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데아죠, 이데아. 그러나 그런 도덕적인 인간과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문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즉 경제죠. 등 따시고 배가 좀 불러야 도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수긍하고 그리고 구현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배가 고프고 추우면 도덕적인 이야기가 듣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민중들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존망이 이제 나눠지죠.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그러니까 경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하는 건데,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이런저런 안 좋은 뭐 개혁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내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오발탄? 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쐈으면 그게 그냥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서 박혀야 되는데, 엄한 대로 지금 자꾸 간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졌는데, 거기다 이제 코비드19까지 이제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충격이 오고 있는데, 제가 뭐 이런 방송을 이 코로나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도 아주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게 잘 이게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상황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거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코비드19 그 상황 이렇게 보면, 오늘 확진자를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4,490명이에요. 아니 24,449명. 그러니까 2만 명 조금 넘은 거죠. 확진자가. 여기서 이제 격리 해제된 사람이 15,356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조금 넘는 사람이 확진됐고 15,000명 정도가 지금 다 격리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사망자는 326명이고 오늘자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 제가 무척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사실 저도 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갔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잠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증상이죠. 이른바 무증상. 이게 이렇게 사는 거죠. 대다수가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나가지고 뭐 열이 좀 난다 그래가지고 가서 확인해 봤더니 뭐 확진됐다 양성이다 그런 사람이 2만 명 조금 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15,300명이 지금 격리 해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왔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있으면 또 나올 사람들이고 3주인가요? 격리하는 기간이 2주인가 3주인가 응? 격리했다가 나오잖아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거 보면은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게 경제 제재를 해서 스스로 이게 제재하는 거죠. 이거 뭐 이래 가지고 이거 살겠냐. 재난지원금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재난지원금 줘서 뭐 합니까 그거. 예? 술 몇 번 마시면 없어요 그거. 이게 말이 되나 이거야. 이게 응? 자생력을 길러야지. 봉쇄 중심 모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아주 유효적절한 얘기인가 아닌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봉쇄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환자 중심으로 가고 환자들 특히 이제 중증 환자 같은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치료하는 쪽으로 가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거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몸 약한 사람인데 제가 환절기만 되면 항상 감기가 오는 사람인데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제가 제 스스로 관리를 했는지 감기가 안 왔어요. 지난 겨울에도 그렇고 이번 봄에서 응? 겨울에서 봄 될 때도 제가 항상 해마다 안 온 적이 없는데 올해 잘 넘어갔죠. 또 봄에서 여름 될 때 꼭 제가 감기 한 번씩 오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안 왔어요. 두려운 것도 있지만 두려워서 잘 관리한 것도 있지만 이 코비드19가 들어왔다 나가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람 안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수없이 만나고 다니고 지역정치 살인다고 혼 나가서 술 마시고 여기 다니고 저는 노래방도 저는 무지하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뭐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문을 뭐 다 강제로 문 닫아라. 저녁에 9시까지만 장사하고 뭐 배달만 해라. 아니 그래 놓고서 아니 그 다 망하면 뭐 재난기금 또 뭐 30만 원? 뭐 나눠준다? 아니 그게 갖고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 말이 좀 되는 소리를. 나는 도대체가 이 정책이라는 게 요즘에 신뢰가 안 가. 신뢰가 가장 큰 게 신뢰인데 신뢰가 안 가. 큰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일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특히 정치 지도자들 왜 이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허리도 졸라매자 그러면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돈을 좀 내야지. 이럴 때 좀 목돈을 좀 내야지. 좀 돈 있는 사람 좀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이럴 때 좀 솔선수범해서 목돈을 좀 내세요. 이럴 때 그러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자들 다 따라 할 거고 어려운 이웃 돕기 뭐 이런 거 좀 해야지. 왜 이런 일을 안 하냐고. 재난기금 준다고 막 그냥 죄다 떠들고만 있고 재난기금이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생계가 됩니까? 잠깐 그냥 원발에 오줌 누기지? 응? 다 죽어가는데 스스로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최고지. 방향전환 하지 않으면 이게 다 죽게 생겼다. 오늘 그래도 기분이 괜찮은 소식 중에 하나가 양영재라는 그 민주당 최고위원 이번에 됐죠? 지난번에 최고위원 했었지만 이번에 또 최고위원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기재위원 기획재정위원회 거기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삼성 상무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식을 자기하고 남편하고 갖고 있던 거를 27,000주로 그냥 다 매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양도하면서 소득세를 이제 내는 한 3억 원 정도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벌어서 재산 일군 거 정당하게 일군 거잖아요. 아주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지는데 양양자 최고가. 거기 이제 자기 이해관계하고 상충되니까 기획재정위원이면 아주 그 경제하고 아주
최고로 밀접한 부서 아니에요? 거기에 최고위원회 또 거기 위원이 오르니까 자기 이해 충돌 그런 게 되니까 아주 그냥 과감하게 다 팔아버리잖아요, 자기 주식을. 뭐 이런 모범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금 딱 그냥 3억 원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담으로 많이 전해지고 실제로 기득권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돼, 이럴 때. 왜 전부 세금 갖고만 해? 세금 뭐가 있다고 지금 경제 오늘 지표 보니까 또 큰일 났다고 그냥 뚝뚝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그러고 계속 나오는데 지금. 예? 우리 재인 형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7년도 들어왔잖아. 그때부터 지금 빚이 기하급수로 올라가. 지금 빚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국가 채무가 2024년도까지 예상하는 거 보면 1300조가 넘게 지금 돼 있어요. 2017년도 660조였거든, 국가 채무가. 거의 2배가 훨씬 넘는 지금 지경이 돼가고 있는 거야. 이래갖고 이거 뭐 남미 미국이라든가 일본 뭐 아주 주요 아주 선진국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좀 적다, 우리가. 무슨 풀을 뜯습니까?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견줄 수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요, 100년 전에도 제국주의 소리 듣던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하고 우리하고 체질이다, 체질이. 예? 사람 유전자가 있어요, 다 유전자가. 어떻게 거기다 비교를 해가지고 말이야, 아직도 건강하니까 빚을 더 줘도 된다? 빚을 더 줄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빚을 더 늘릴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에? 누가 갚을 건데, 이게 빚? 에? 당신들 다 죽잖아, 이제 좀 있으면. 늙어서. 그 후손들이 빚 갚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에? 세금 좀 올리자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요. 이번에 재난기금 줄 때, 받을 땐 좋았지. 근데 세금 여기저기서 이제 막 내야 된다고, 이제 부동산이니 뭐니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 세금 내는 거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그러면서도, 세금 갖고 또 뭘 준다 그러면 그냥 받으려고만 하고.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준다 그랬더니, 이제 댓글들은 좀 제가 살펴봤더니, 확실히 비판적인 게 많더라고요. 주지 마라. 응? 왜? 결국 세금으로 왕창 다 뜯어야 되거든, 또. 또 뜯어야지, 어떡할 거야? 세금이 돈이 없는데. 뜯어서 주는 거지. 뭐, 나라에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땅에서 솟아오릅니까, 돈이? 예? 세금 그래서 증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슬슬 나오고 있는데, 증세해야 된다면 지지도 확 떨어지니까 증세 얘기 못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리고 비 뜯어가지고 그냥 생색이나 내려고 그러고.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이거 조그마한 가정경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 붕괴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코비드 일단 우리가 되게 급해졌으니까 경제 일단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봉쇄 중심에서 이제 환자 중심으로 이제 빠르게 전환을 해서 그쪽에 속된 말로 뭐 좀 몰입을 하고 몰빵하고 그리고 이쪽 경제를 좀 우리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피해가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재난기금 100번 줘야 소용없어요, 그거. 어떤 놈은 극단적으로 뭐, 몇십 조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아직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큰일이에요, 큰일.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국가는. 예? 빠르게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단 경제를 살리자. 경제 살리고 나서 그런 정책적인 그 미스들 다시, 성찰해서, 재개정하든지 그래서 제도를 좀 바꿔가는 이런 행태가 좀 따라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득권자들 또 가진 사람들 이렇게 좀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평상시에 정치 지도자만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뭐해? 어려울 때 희생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지도층이고 몸을 던져야지, 헌신해야지, 자기부터 내놔야지. 예? 자기부터 내놔야지 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해야 되듯이 극단적으로 독립운동 해야 하는 마음으로 가지지 않으면 이 어려움에서 이 살아남기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공직자들도 다 거기 동참할 거고 가진 기득권자들 다 동참한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누구보다 빠르게 부활할 수 있다.
이전에 바로 좋아졌던 그런 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못 간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다시 이 바탕을 좀 탄탄하게 해서 면역력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쇄 중심보다는 환자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경제부터 살리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